안녕하십니까. 막대먹은 종국씨의 변종국입니다. 제가 좀 전에 변했죠. 어느 분이 제가 못생겼다라는 말은 뭐 그냥 웃으면서 넘어갈 수 있는데, 머리 정리가 안 된 모습을 보시고 이게 지저분하다고 저보고. 근데 제가 봐도 좀 지저분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머리를 좀 잘랐습니다. 확 잘랐습니다. 확 잘랐고, 제가 모 헤어 커트 하는 곳에 갔어요. 근데 제가 원체 이런 걸 싫어요. 머리 자르러 가서 이렇게 뭐 손님이랑 친해지려고 말을 걸거나, 그리고 이제 문 밖에까지 나와주는 게 너무 이렇게 감사한 일이지만 저는 그렇게 뭐 너무 좀 그게 사실 좀 싫더라고요. 그리고 옷을 사러 가서도 옆에서 손님들한테 이제 많이 챙겨주는 분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호객행위는 물론이거니와 뭐 이거 보세요, 저거 예뻐요, 막 이렇게 와서. 근데 되게 자유로운 쇼핑을 즐기고 싶은데 오면은 오히려 좀 더 가기 싫더라고요. 근데 사실 저 같은 사람도 있고, 아니면 정말 옆에 와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해주는 그런 가게 그리고 매장이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저도 이제 집에 들어와서 생각해 보니까 참 그 사람들도 피곤하겠다. 물건 팔고 물건 만드시는 분들도 굉장히 피곤하겠다라는 생각이 해봅니다. 저 같은 소비자도 있을 거고, 다른 소비자도 있을 거고, 정말 진상 부리는 손님도 있을 거고. 근데 그런 소비자들의 기호를 다 이제 맞출 수도 없는 노릇일 테고, 그리고 그분들이 그렇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그나마 그것이 영업이익이나 그리고 소비자들의 기호를 더 만족시킬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참 피곤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준비했던 자료는 뭐냐면 3월 11일자 이제 한경신문에 재미있는 기사가 하나 있었어요. 시작부터 이렇게 멋있게 시작해요. 좀 재래시장에 관련된 문제였긴 한데, 재래시장만 편드는 게 경제 살리기 행정인가요? 콩나물값 100원에도 벌벌 떠는 주부들은 무시해도 됩니까? 라는 이제 문구로 시작하는 기사입니다. 이 내용이 뭐냐면요. 경주 있죠? 경북 경주에 신도시민 충효동 어떤 상가에서 그 주부들이 경주 시민 자조 모임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홈플러스 입점 계획이 무산이 되자 이제 반발하는 차원에서 심지어 6,000명 정도 이하의 그 시민들이 서명을 또 했고, 이렇게 이 주부들과 함께해서 경주 시민들이 자발적인 모임을 만들어서 홈플러스 입점을 촉구하는 그런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참 재미있죠. 지방자치단체들이 이제 골목상권 보호를 앞세워서 대형마트 입점 규제니 뭐니 이렇게 많이 하고 있었는데, 경주시에 소비자들이 이제 모여서 정말 이제 민원에 대한 압박을 넣는 거고, 이 회장님이 또 이런 재밌는 말을 했어요. 특정 집단의 민원에 무기력한 행정에 이젠 주부들도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그렇죠. 콩나물값 100원에도 덜덜 떠는 게 주부들이고, 그리고 값싸고 질 좋은 물건이 있으면 우리 주부님들은 달려가십니다. 달려가셔서 물건을 사죠. 그래서 이 기사를 보고 이제 권혁철 박사님, 여기 소개가 됐었나요? 안 되셨죠. 권혁철 박사님이라고 이제 자유경제원에 계시는 박사님께서 페이스북에 이렇게 쓰셨어요. 관이 백성을 핑계로 자의적 권력과 폭력을 행사할 때 이에 대항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은 백성이 나서는 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물론 이렇게 띠를 두르고 나가서 이렇게 집단 행동을 하라고 말씀하신 건 아니지만, 문득 제가 든 생각이, 이제는 우리가 소비자 주권에 대해서 한번 제대로 된 이해를 좀 해봐야 될 시점이 온 것이 아닌가 해서 오늘 준비를 해봤습니다. 소비자 주권이라는 말이 이제 많이 있었던 말이고, 실질적으로 소비자들이 피해를 받았을 때 해결해주는 창구가 많이 없다 보니까 소비자 주권을 앞세워서 많은 시민단체들도 생겨났어요. 그래서 어디 기업 때문에 혹은 기타 시장에서 벌어지는 이유들도 소비자들이 피해를 보면 청구를 할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주는 그런 활동을 하는 시민단체들이 많이 있는데, 글쎄요, 제 입장에서 보면 이 경주에 계시는 주부님들처럼 주부로서의 어떤 손해와, 주부도 일종의 소비자니까 소비자들이 하나같이 소비자 주권을 이야기하고 있음에도
이런 소비자 주권을 대변해주는 시민단체가 없었어요. 제가 뭐 전에 들은 적이 없었는데, 다른 소비자 주권을 주장하는 단체들이 왜 이런 이슈에 있어서는 강한 목소리를 내지 않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이런 문제들이 참 이제 소비자들도 이제 나서야 되는 세상이 온 것 같습니다. 정말 이제 급기야는 이제 나라가 마트에서 판매하는 51개 품목을 정해주는 이런 형국에 이르렀고, 김영진 PD랑 저랑 김 PD랑 아주 이거 정해졌을 때 아주 그냥 노발대발을 했었는데, 어찌됐건 간에 참 이제 나라가 이제 별거를 다 합니다. 이제 별거 다 해주고 참 고마운 나라죠. 고마운 나라고, 이제 뭐 그 학원도 10시 이후에 못하게끔 됐죠. 참 세상 어느 나라가 공부하지 말라고 하는지 참 세상에를 외치고 싶은 그런 좀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죠. 미제스가 이런 말을 했어요. 모든 경제적인 사안들을 지휘하는 것은 기업가들의 임무다. 그들은 키를 잡고 배를 조정한다. 하지만 그들은 최고 권력을 가지고 있지 않다. 그들은 무조건 선장의 명령에 복종해야만 한다. 그래서 여기서 선장은 소비자죠. 선장은 소비자다. 기업가도 농부도 자본가들도 무엇이 생산되어야 하는지를 전혀 결정할 수 없다. 소비자들이 그것을 결정한다. 그렇습니다. 피상적으로 관찰해 보기에 뭔가 기업가들이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것 같고, 기업가들이 생산과 소비와 가격과 모든 것을 다 결정 내리는 것처럼 이해를,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막연하게 이해를 하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미제스는 그것을 강하게 비판을 한 거죠.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정말 우리는 막연하게 피상적으로 기업가들이 굉장히 뭔가 냉혈하는 건 차갑고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조금만 반대로 생각해 보면 저는 소비자라는 이름이 가장 참 어떻게 보면 잔인하고 냉정한 그런 집단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한 번 더 생각해보면 정말 가장 냉혹한 것은 소비자가 아닌가 싶어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소비자들은 과거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과거에 소비자들에게 쉽게 말해서 더 좋은 물건이 값싼 물건이 제공이 되면 과거에 어떤 명성을 가진 기업도 걷어차버리는 거죠. 이건 너무나도 솔직한 거잖아요. 값싸고 질 좋은 물건 사고 싶은 게 소비자들의 마음이니까요. 물론 아닌 분들도 계시겠죠. 그리고 소비자들은 굉장히 변덕스러운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머리 자르러 간 이야기도 했는데, 저 같은 손님도 있고 다른 손님들도 있을 거고, 분명히 뭔가 참 그러니까 소비자들의 변덕과 기호를 자유스럽게 표출할 수 있고, 그거에 맞게 기업은 자신들의 어떤 기업 전략이나 운영을 바꿔줘야 기업이 살아남을 수가 있죠. 그것이 이윤, 그것이 기업의 성장으로 연결이 되는 거고, 쉽게 말하면 소비자들 마음 제대로 산 기업만이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미제스가 재밌는 표현을 합니다. 참 미제스가 참 미제스가 굉장히 약간 부드러운 어투 때문에 여성 팬들이 많다는 말도 있는데, 소비자들은 변화무쌍하고 예견하기 어려운 변덕과 기호로 가득 차 있는 무자비한 우두머리들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러면서 구매자나 소비자 자격으로서의 그들은 냉혹하고 무적하며 타인에 대한 고려가 없다. 가장 잔인한 것은 소비자들이 아닌가 합니다. 자, 정말 사소한 이탈, 어떤 변덕, 소비자들은 많이 부리기도 하고요. 소비자들 자체가 무정하고 냉혹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기업들도 사무 처리를 함에 있어서 굉장히 냉혹하고 가차 없이 행동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윤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윤이 발생했다는 것은 소비자들의 명령을 가장 잘 따랐다는 사후적인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장 경제 아래서 이제 기업가들은 이윤을 극대화시키고 손실을 최소화시키기 위해 매진하는데 가장 눈치를 보는 집단이 소비자인 거예요. 그래서 경제민주화를 주장하는 일부 노조 사람들은 이윤 극대화가 아닌 결정을 하는 그런 어떤 주주나 이런 역할을 달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이윤 극대화를 하지 않는다는 말은 소비자 주권을 잃어버리겠다, 소비자 주권을 챙기지 않겠다고 말하는 것과 똑같거든요. 당연하죠. 이윤을 극대화시킨 것, 소비자들의 의견과 기호를 가장 잘 따랐던 건데, 그런 이윤 극대화를 하지 않겠다는 거는 소비자 주권 자체에
별로 신경 쓰지 않다는 거예요. 또 하나, 그래서 소비자 다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있는 여러 가지 행태들을 가지고 우리는 지금 경제민주화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 도대체 그게 경제민주화인가라는 말을 해봅니다. 저는 경제야말로 가장 민주적인 운영체제라고 생각을 해요. 쉽게 말해서 정치에서 한 표는 내가 선택한 후보가 뽑히지 않으면 말짱 도루묵이에요. 말로는 패배자 또 48%도 감싼다 하지만 어쨌거나 내가 던진 한 표는 그런 위안을 얻기 위한 한 표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사람을 당선시키기 위한 한 표인데, 당선이 안 되는 순간 그냥 거기서 그냥 끝나버리는 거지만, 경제에 있어서는 내가 행동했던, 소비했던 하나의 기호와 선택과 그리고 나의 변덕마저도 하나도 쓸모없이 버려지지가 않습니다. 누군가는 저의 한 행동을 보고 기업을 차릴 수가 있는 거고, 누군가는 저의 변덕스러운 선택의 변화 때문에 손실을 입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말 경제민주화라는 말, 참 하이크 공자의 논어를 이용해서 정명, 곧 이름이 바로 쓰이는 것이 무너지면 별로 사회적 갈등과 혼란이 발생한다고 말했는데, 뭔가 소비자 주권에 대해서 강력하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 이 시점에 우리는 소비자 주권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서 매우 아쉽습니다. 아쉽고, 참 저희 아버지도 사업을 하시지만 저희 아버지가 하는 말이, 우리는 그냥 소비자들의 어떤 기호나 이런 것에 대해서 판단 같은 걸 너무나도 할 줄 모른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사업을 한다 그러면 엄청난 떼부자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스스로도 잘 그런 말씀하실 때면 참 이 변덕스러운 소비자의 마음을 잘 잡아내는 것이 어마어마한 기술, 또 때로는 좀 타고난 능력이 필요한 것이지 않을까라는 또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정부의 개입을 두고 정부가 좀 개입을 하면 어때? 이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그런데 정부가 문제가 되는 것은 정부가 그러니까 포획이 된다는 데 있어요. 공공기관에 조달을 하는 기업들은요, 예컨대 한번 조달 계약 협상 체결을 하게 되면 쉽고 말하면 망고 땡이죠. 정부가 경제 섹터에 개입을 해요. 특정 집단을 도와줘요. 그때부터 뇌물을 쓰기 시작하고, 정부 관료 하나 잘 잡아놓으면 소비자들의 그 변덕스러운 기호를 정말 숨죽여가면서 눈치 보면서 잡아내느니, 그냥 정부 인사 하나 잡아버리면 끝나기 때문에 오히려 사회 혼란과 갈등과 부정부패와 어두운 단면들은 더욱 드리워져 갈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만 포획하면 만사가 편할 일이기 때문에 숱한 갈등이 벌어지는 거고, 그것을 조장하고 있는 게 오늘날의 현실이 아닌가, 또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이런 말이 있죠. 헌법 위에 때법이다. 때법 이길 사람 없죠, 사실. 목소리 크면 장땡이에요. 그래서 이 경주에 계신 회장님, 경주에서 이 운동을 하고 있는 이 회장님께서 특정 집단의 민원에 무기력한 행정, 그러니까 목소리 크고 진상 부리고 떼쓰는 집단, 이기는 이 사회가 과연 그들이 말하는 정의로운 사회인지 한번 되묻고 싶기도 합니다. 소비자 주권을 찾는 길, 글쎄요, 저는 그냥 솔직합니다. 솔직히 말하면 저 머리 자르러 간 거 굉장히 잘해줬는데, 어떻게 보면 저는 이제 머리를 자르면서 휴식을 취하고 싶었지만 오히려 더 피곤해졌기 때문에 굉장한 변덕을 부려서 거기 좀 다시 굳이 이렇게 찾아갈 것 같지는 않아요. 물론 제가 굉장히 나쁘다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지만, 모든 소비자는 자신의 행동과 선택과 이런 것에 복합적인 개인만의 가치 기준이 있어요. 어떤 특정 계급 논리에 의해서, 집단 논리에 의해서 소비자들이 선택을 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이제 미지스가 민간행동이라는 책에서 얘기한 게, 계급 위주로 우리는 이제 경제학을 봤기 때문에 그동안에 오류가 많이 생겼던 거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치 판단에 중점을 둬야 된다 해서 이제 인간행동이라는 책을 저술을 하게 되었었던 건데,
소비자들이 갖고 있는 소비자 주권은 말 그대로 그냥 솔직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원하면 사고, 내가 판단해서 괜찮다고 생각하는 물건을 사고,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경제 민주화는, 정말 진정한 경제 민주화는 소비자들의 그들의 선택이 가장 잘 보장될 수 있는 체제를 만든 체제? 좀 표현이 그런데, 소비자들의 각자의 판단과 선택이 가장 잘 보장될 수 있는 그런 사회가 좀 구현이 됐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누군가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경주에서 소비자 주권을 이야기하는 분들도 결국엔 주부들의 집단 이익을 위한 집단 이기주의가 아니냐. 좋습니다. 거기에 집단 이기주의라는 잣대를 들이대서 판단을 하실 거면 특정 집단을 보호해달라고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 역시도 그런 논리로 비판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모순이 사실 없을 건데. 참, 어느 분이 저한테 이제 재래시장 얘기는 그만하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있는데, 오늘은 이제 재래시장 얘기한 게 아니고, 물론 재래시장 얘기했죠. 재래시장 얘기했는데, 주로 소비자 주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부분이 있어요. 요즘에 정길 TV에서 김 PD가 이제 다양한 이야기를 많이 이제 올려놔요. 그 페이스북에서 좋은 글귀를 따서 올려놓는데, 제가 김영준 PD한테 말씀드려서, 소비자 주권에 관해서 미제스 하이에크, 이런 흔히 말하는 자유시장주의자들이 했던 말을 많이 올려놓으면 제 영상이 좀 더 깊게 이해가 되시리라 생각합니다. 머리를 자른 만큼 제가 요즘에 참 노력을 많이 하려고 해요. 발음 연습도 그렇고, 아닌 것 같지만 나름대로 거울 앞에서 좀 연습도 하고 그럽니다. 이제 꽃다운 나이입니다. 꽃다운 나이에 많이 열심히 노력하고 있으니까 많이 잘 예쁘게 더 영상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네, 다음 주에는 제가 이제 중소기업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중소기업 얘기를 해보려고 하니까 그것도 많은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 마무리 멘트로 제가 이 말을 꼭 하고 싶습니다. 소비자들은 가난한 사람을 부자로도 만들어주고요. 부자들을 가난하게도 만드는 그런 주체라는 말씀을 꼭 드리면서 오늘 막대 먹은 정식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